다음으로 이제 그럼 뭐 동물 복지에 관련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계란 가공란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이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요? 저희가 이제 계란 이제 분석을 하게 된 이유가 단백질에 대한 니즈가 계속 커지는 게 이제 보이는데 비싼 거는 못 사 먹고 돈이 없으니까 저렴한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계란의 이제 전성기가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가설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주부들, 요거는 이제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주부 소비자 패널들의 데이터를 봤습니다. 대강 한 1280가구, 한 3천 몇백 명의 그 계란 구매를 3년치를 2022, 23, 24를 봤는데요. 계란의 구매 빈도는 과거 그 2년 대비 최근 1년, 2024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지출 금액만 살짝 올라서 한 5% 정도 올랐고 물가지수, 계란 물가지수 보게 되면 거의 안 변했거든요. 네. 그럼 알 수 있는 게 특별히 계란이 결국 가격이 안 올랐다는 이야기잖아요. 물가지수가 그대로라는 이야기는. 그럼 한 번 구매할 때 구매 단량이 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궁금해서 해봤더니 그러고 보니 컬리나 이런 데서 달걀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 배송비 부담 때문에 컬리 쪽 같은 데서는 이 두 묶음을 하나로 이렇게 파는 것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번에 구매할 때 구매량이 늘었겠구나. 그럼 구매량이 늘으면 빨리 소비하려고 할 텐데 어떤 메뉴의 변화가 있을까? 뭐 이 정도까지 고민을 했는데 아직 막 특별한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만 하나 확실한 건 그 동물복지란, 유정란, 방사란 이러한 것들의 판매 비중이 월등히 올라갔다. 반대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난각번호 1, 2에 해당되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난각번호 3, 4에 해당되는 특별한 이런 클레임이 없는, 여기서 말하는 클레임은 고객 클레임 말고 생산자들이 하는 클레임, 네. 그러니까 이런 동물복지다 뭐다 이거 말고 일반 신선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내린 결론은 상품의 구색의 비중이 바뀌었다. 생산할 때 난각번호 1번, 2번의 비중 자체가 올라갔구나. 그게 이제 그 2017년에 계란 살충제 문제 이제 터지고 난 다음에 농식품부에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인 게 그거잖아요. 동물복지농장 구현. 그쪽으로 이제 많이 가면서 난각번호 1, 2번 자체가 많이 늘어났고 소비자 인식도 물론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그 제품 구성 1, 2번에 해당되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구매하고 있다. 어저께 제가 뉴스를 봤더니 모 여자 연예인이 계란을 자기 아들이 하는 이 계란 브랜드를 홍보를 하는데 가격이 꽤 비싼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가격이야 뭐 당연히 가격 결정권은 판매하는 사람이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그걸 홍보할 때 난각번호가 노출이 된 거예요. 난각번호가 4번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 홍보하는 글에. 아니 난각번호 4번을 이렇게 비싸도 팔아도 돼? 라고 하는 게 있어서 확실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제 난각번호에 대한 게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1번, 2번은 또 비싸게 파는 게 맞고 그게 내가 돈을 더 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 사건에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이거 보고서 1, 2번이 늘었다 수요가.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직도 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산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생산이 늘어도 소비자가 안 사면 그만인데 왜 소비자들이 근데 사실 동물복지 뭐 돼지고기나 소나 이런 거는 그만큼 크게 성장하진 않고 있잖아요. 너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2017년에 그 사건이 너무 임팩트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2017년 같은 벌써 8년, 9년 전 얘기인데 그게 여전히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아마 이제 계란이 뭐 여러 가지 항생제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게 아닌가 뭐 한번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동물복지가 그 항생제랑 살충제 이 논란을 100% 해결하지는 않는데 그걸 통해서 쉽게 말하면 확률은 확실히 낮출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률은 좀 낮추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행복하게 자란 닭의 이 낳은 알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 가치를 이제 부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기농 같은 경우도 왜 소비하십니까 물어보면 계속 압도적인 1위는 결국 내 몸에 좋을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 상승일로 정말 관련이 있을까? 동물 복지보다는 동물 복지로 한 게 뭐냐면은 방사에서 키우고 하니까 내 건강에 좋을 거라는 맞아요. 믿음이 있는 거죠. 건강한 닭이 나는 건강한 내가 건강할 것이다. 달걀. 그래서 유정란이 건강할 그쵸, 거다 그쵸. 이런 아마 이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게 맞습니다. 맞는 저도 거죠. 생각합니다. 맞는 거죠. 네. 이게 동물 복지 자체보다는 네네. 네. 그리고 가공 쪽을 보니까 제일 뭐 많이 팔리는 계란 가공식품은 결국은 구운 계란, 삶은 계란 이 많고 그다음에 반숙란이 있는데 반숙란이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있고 네, 구운 계란은 살짝 이제 정체가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식품 트렌드에서 쭉 했는데 네. 뭐 하신 거에 뭐 10분의 1도 못 다뤘잖아요. 네네. 아, 10분의 1은 다뤘어요. 한 20% 다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일을 거의 10년 가까이 해오셨잖아요. 연구를 계속 해오셨고 네. 뭐 해오면서 뭐 데이터 분석하는 어떤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뭐가 바뀌고 있는 게 어떤 게 느껴지시는 게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음식을 먹든 뭔가를 하든 우리가 소비자들은 이제 가치를 판단하잖아요. 이럴 만한 가치가 있다. 왜? 얘는 더 맛있으니까. 뭐 얘는 뭐 더 건강하니까. 이런 이제 가치에 대해 돈을 지불을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가치가 저는 편리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 있고 맛 없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내가 좀 돈 없고 그러니까 오늘 그냥 간단하게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요거는 좀 맛 좀 포기해야지 이게 있는데 그래도 포기가 안 되는 건 한 번 맛보면 못 빠져나오는 게 편의성인 것 같아요. 편의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또 게으름이죠. 인간의 그렇죠. 어떤 네. 근원적인 어떤 욕망, 게으름. 결국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자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의 노력과 시간인데 그렇죠. 이것을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데 쓰는 것보다는 다른 데 쓰는 게 더 낫다. 그 밸류 그게 결국은 컨비니언스거든요.